안녕하세요. 10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월 세 번째 주 한국장이고 미국장이고 가릴 것 없이 엄청난 낙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또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방황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이 예정돼 있고 이에 따른 미국 국채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투자 자금은 미국 국채로 쏠리고 있고 이에 따라 위험 자산인 미국 주식, 코인, 한국 주식 등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어떤 산업적 악재가 있어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닌 단순히 금리에 따른 낙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량주를 줍줍해야 올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간단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총체적으로 설계했고 이에 대한 사항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합작법인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현물 출자를 하고 이에 따른 신주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매우 쉽게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합병 문제가 세간의 화두가 됐을 당시인 2019년에도 해외 각국의 결합 심사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재무 부담, 각 회사들의 노조 반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의 근로고용 보험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돼 있지만 결국은 해외 당국들의 결합 심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모두들 알고 있었죠. 이번엔 이번 결합 승인 불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자부는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획득했으나 이후로부터 불승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서 웃긴 일이 뭐냐면 산자부는 한국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기업 결합 승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말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자부는 최근 조선업 업황이 2019년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이후의 불승인이 한국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분명 이번 기업결합 불승인에 대해 산자부, 산업은행 등이 크게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괜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간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산자부는 EU 불승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산하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둬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포스코 또는 국내 대기업에 매각되게 된다면 몇 번의 주가 슈팅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자료와 긍정적인 자료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행보에 일반 투자자들은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는 글로벌 조선 1위 현대중공업이 4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결합 승인을 검토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분야, 해양 플랜트 분야, 선박 엔진 분야, 협력사 관련 분야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물량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0.1%, 21%의 물량을 차지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공정위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EU 경쟁당국이 이미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우려로 현대 대우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이 같은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현대에게도 적극적인 기업결합 지원을 이행했더라면 EU가 마지못해 승인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즉 공정위는 선박 점유율 관련해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국내 추진 엔진 시장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이 독점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번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중공업은 자체 엔진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어 그룹 내에서 엔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언급한 다른 엔진 업체는 어떤 기업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사실 엔진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HSD 엔진이 대형 조선소에 유일하게 엔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현대중공업그룹은 자체적으로 엔진을 조달하고 있으며
HSD 엔진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편입된다면 현대중공업 그룹 엔진 사업부는 큰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다만 기업결합 승인이 불어됐기 때문에 HSD 엔진의 걱정은 한숨 덜어졌다고 볼 수 있죠. 신영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역시 이에 대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HSD 엔진은 이미 중국 조선 시장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국내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이점이 됩니다. 현대대우 기업결합이 불어됨으로써 이에 대한 반사이익은 모두 HSD 엔진의 차지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불허 이유, 그리고 HSD 엔진의 수혜에 대해 파악해봤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언론사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선박 건조가 걱정된다고 다수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사의 경우 분명 인력을 확장시켜 선박 건조를 빠르게 진행시킨다면 매출이 확대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은 수주 물량을 빠르게 소진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조선사는 어느 정도 눈치를 봐가면서 인력을 확대할 것이고 굳이 빠르게 인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